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9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횟수로는 46회 동영상인데요. 주제는 저출산과 학교 감소입니다. 이건 최근에 경제단신에서도 설명을 한 바 있죠. 이미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 동영상에서도 전에 한두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저출산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학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저출산 문제하고 학교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학교는 얘들이 있어야 돼요. 유지가 되는 거니까 얘들이 얼마나 태어나는가 출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출산을 보면 이거 영세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애를 낳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이건 전국 센서스, 전국 인구조사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죠. 인구조사를 1966년부터 이제 2010년까지 인구조사 실측치를 통계청이 발표한 실제 인구조사 결과 영세 인구 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 남자, 여자, 영세, 그 다음에 여기는 여자만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영세 인구를 보면 1960년대는 거의 한 85만 명, 90만 명 가까이 됐죠. 그러다가 1970년에서 75년 사이에 먼저 쭉 한 10만 명가량 줍니다. 이게 인구 감소가 제1파가 온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5년 남짓 이렇게 계단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소가 멈춰요. 그리고 또 이제 1980년대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또 인구가 한 10만 명 이상 축 감소합니다. 이게 제2파가 발생한 거죠. 인구 감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0년 가까이, 10년 남짓 이렇게 감소세가 멈춥니다. 멈춰요. 그리고 95년 무렵부터 또 인구 감소가 한 10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팍 또 이렇게 제3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이 감소가 또 주춤하는 멈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단이 이렇게 5년, 10년 이렇게 오는데, 이때 주춤했던 것이 이쪽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이때 주춤했던 게 이쪽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단이 툭 떨어진 것이 이제 이때 나타나고, 이게 툭 떨어진 것이 또 이때 나타나고, 이때 툭 떨어진 것이 또 여기서 한번 나타나겠죠. 그렇죠? 지금 60년대, 70년대에 비하면 한 8, 90만 명 정도가 지금은 40만 명 선까지 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출생 수는 43만, 43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이렇게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질병이라 이런 걸로 사망한 거에서 실제 영세 인구 통계조사 결과로 잡히는 것은 한 40만 명 남짓, 약간 42, 3만 명 비슷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때 1970년대 한번 인구가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이때 다소 초등학교가 숨통이 튀었어요. 그러니까 2부제 수업이 이렇게 1부제 수업으로 약간 이렇게 해소가 됐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그 경험이 이렇게 생각나실 거예요. 콩나물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했잖아요. 그게 조금 해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에 축 줄어들면서 학교가 이제 조금 널널해져서 한 학급에 막 70명, 80명이 된 것이 이제 40명, 50명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그 다음에 이제 제3파가 탁 오면서 이제 더 이제 학교 수 자체가 이제 폐교가 막 늘어나죠. 학교 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죠. 그렇잖아요. 학교 수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죠. 지방이나 이렇게 농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폐교가 되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학급당 이제 한 4, 50명이 한 3, 40명, 20, 30명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이렇게부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계단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에요. 계단에 부딪혀 있는데 지금 요 계단에 부딪혀 있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까지 유지되고, 2015년 이후 요 지금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6년에는 축 떨어질 거예요. 제4파가 발생. 왜 1파, 2파, 3파인데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줄어들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발생해버렸어요. 왜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냐면, 인구는 뭡니까? 한 번 나와서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나이를 먹으면 지금 10년 이제 지금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10살이 되면 10살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10살 때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까? 못 늘리죠. 10년으로 되돌아가서 얘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10년으로 되돌아가서 얘를 낳아야 지금 10살짜리 인구를 늘려놓은 건데 그런 타임머신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낳아버리면은 그 숫자가 이제 고정돼 버려요. 고정되고 계속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망하니까.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노령으로 이제 자연사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낳는 순간 딱 고정돼 버려 인구가. 그러면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100만 명을 낳았다. 근데 지금 이제 40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을 낳았는데 지금 40만 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가냐면 지금 이제 이게 이게 이제 100만 명이고 40만 명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100만 명을 낳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100만 명이 이렇게 와요. 맞아. 100만 명을 낳았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00년에 100만 명을 낳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을 낳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서 50만 명으로 줄었어요. 2005년에. 2005년 50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100만 명을 낳았는데 이 100만 명의 숫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죠. 5년 후에. 그렇죠? 이게 2000년에 100만 명을 낳았는데 2005년이 시간이 지나면서 100만 명, 2000년에 태어났던 100만 명이 5살이 돼요. 2005년에. 근데 2005년에는 새로 50만 명이 태어나요. 절반으로 줄어요. 태어나는 숫자가. 절반으로 50만 명이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지금 2000년에 태어난 100만 명 그 숫자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6살이 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이 100만 명이. 6살이 되면. 또, 그래서 이제 또 6년이 지나면 이 100만 명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면서 이 2005년에 태어난 50만 명 태어난 이 숫자가 들어와요. 이렇게 밀려가면서. 100만 명은 나가고 100만 명은 이제 50만 명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숫자가 6학년으로 치면은 600만 명이 있었는데 6년이 지난 후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0만 명이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오는 순간 이게 600만 명이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면은 100만 명이 이제 중학교로 가고 50만 명만 들어요. 550만원 줄죠. 또 1년이 지나면 또 100만 명이 중학교로 나가고 또 이제 새로 50만 명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전체 총학교 숫자는 500만원으로 줄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이 출산율 감소가 그런 현상들이 지금 학교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1파, 2파, 3파 진행되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근데 특히 심각한 건 이 3파예요. 인구 감소가 제일로 많죠,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죠? 이 3파의 물결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학교에서. 1파, 2파까지는 학교 수 대비 또는 선생님 수 대비, 교원 수 대비 학생 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학교 조금 더 늘려도 괜찮고 선생님 수 늘려도 괜찮고 그랬다. 이게 학생 수가 너무 많아. 과밀이었기 때문에. 근데 3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3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학교 수를 줄이고 교원 수를 줄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면 도대체 다시 그 제4파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4파가 발생할 거냐 보시면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임 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그 국제 통계로는 만 15세부터 49세까지가 이제 애를 낳는 가임 여성이라고 하고 이 가임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이 가임 여성이 애를 몇 명이나 낳느냐로 출산율을 따져서 비교를 해요. 근데 한국 경우에는 가임 여성 실제로 전체 그 15세에서 49세가 아니라 20세에서 44세가 전체 출산아의 9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20세에서 44세 여성이 거의, 다음에 20세에서 40세 여성이 전체 출산의 95% 이상인가? 98%인가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제 단신에 다 설명이 있을 겁니다. 압도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44세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어디 99%를 차지하는데
보시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1970년에 한 50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계속 꾸준히 늘었다가 2005년, 이제 199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기 시작해요. 멈춰요. 멈춰가지고 2000년에 꼭지점, 정점에 달해요. 992만 명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이 20에서 40세니까. 이때 태어났던 그 여자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20세에 진입을 한다, 이거. 20세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이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출산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이 태어난 숫자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다가 2000년에 이제 꼭지점에 온 거예요. 992만 명으로. 2000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현재 지금 2014년, 15년 시점이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얼마로 줄어드냐면은 766만 명으로 줄어든. 얼마가 줄어든? 990만 명에서 766만 명이니까 얼마 줄어듭니까? 한 170만 명가량이 줄어듭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입 여성 수가 170만 명이에요. 앞으로 5년 사이에. 170만. 그러면은 한 여성 한 명당 예를 들어서 애를 한 명 낳는다고 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에 170만 명의 애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5년 동안에 170만 명이면 나누기 5를 해보세요. 1년에. 1년에 10 몇만 명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10 몇만 명, 아니 10 몇만 명이죠. 170만 명을 5년으로 나누면 30만 명인가? 뭐 992만 명에서 760, 230만 명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230만 명이 줄어든다라는 거. 230만 명, 한 여성당 한 명 낳는다고 하면 230만 명이 줄어들어요. 5년 동안 나누기 5로 하면 얼마입니까? 56만 명? 그렇게 되나요? 그 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56만 명이 마이너스네? 그렇지는 않고, 전체 총 이제 출산 왜냐면은 한 명을 낳는 게 아니고, 이 992만 명의 5%만이 지금 한 해에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230만 명의 5%만큼이 줄어들어요. 계산 얼른 해보세요. 230만 명 5%면 몇만 명이 줄어들죠? 5 곱하기 22만 3천 하면은 10만 명? 5, 3, 15? 10만, 한 2, 3만 명 줄어든다는 거죠. 5년 동안에. 그렇죠. 5년 동안에 12, 3만 명. 그러니까 12, 3만 명 줄으면 지금이 전체 얘가 42, 3만 명인데 12, 3만 명이면 2020년에는 30만 명 밖에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제4파가 지금 진행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절벽이 또 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 나버렸어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수가 이렇게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30년 전, 20년 전에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좀 이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생 한 여성이 애를 낳는 숫자가 1.2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학계 출산율이라는 게 그거고, 저출산율이라는 것은 전체 지금 아까 992만 명이 피크였는데 지금은 한 900만 명 정도 되겠죠? 대충. 900만 명 중에 900만 명 중에 1년에 낳는 그 가입 여성 900만 명 중에 5%, 그러니까 한 2, 3만 명 정도만이 지금 애를 낳고 있다, 1년에. 전체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입 여성 20세에서 44세 가운데 한 42, 3만 명만이 1년에 애를 한 명 낳고 있다, 이겁니다. 예. 나머지는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년에 5%를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미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10만 명, 신생아 수가 10만 명 줄어들어요. 10만 명 이상. 반면에 사망자 수는 노령 인구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에요. 전 이렇게 60% 이상이 이제 노령으로 사망하고 또는 65세 이상은 80%, 전체 사망자 수의 85%를 차지합니다. 60세까지가. 만 60세 이상, 한국의 전체 인구 사망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연사
노령으로 이렇게 사망한 수가 80% 이상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죠.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보시면은 14년, 근데 2010년 무렵부터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면 2010년,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전체 사망률 80%라 그랬죠. 60세면 언제 태어난 세대입니까?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50년에 태어난 세대죠. 베이비붐 전쟁 나기 직전에 이제 해방하고 많이 난 그런 때. 그 세대가 지금 왔다가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또 조금 주춤했다가 전쟁 끝나고 또 베이비붐이 있었죠. 그 베이비붐이 이제 지금 60세로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망자 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 감소. 이제는 인구 감소도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인구 감소도 이제 시작될 거예요. 얘도 이제 제4파가 발생하지만 인구 감소가 양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데 어쨌든 지금 학교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신생아 수의 출산이에요. 총 학생 수는 어떠냐? 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이제 유치원생까지를 포함한가요? 예, 유치원까지 포함해 있는데 지금 유치원은 몇 살? 만 5세, 6세가 유치원이라고 치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5세면은 2010년에 태어난 애들이죠. 요때 태어난 애들이에요. 요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현재 유치원에 입학을 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6학년까지 되어 있는 애들은 언제 태어난 애들입니까? 여기에 걸쳐 있죠. 제 3파에 걸쳐 있죠, 지금. 그렇죠? 3파에 걸쳐 있는데 거의 지금 이제 그 3파의 그 진행, 초등학교 입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모습이겠죠. 걸쳐 있지만.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중학교에 1, 2, 3학년에 있는 애는 어디 있습니까? 한참 지금 3파. 3파에 걸려 있죠. 이때 태어난 애들이죠. 그러니까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에 걸려 있겠죠. 예,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팍팍팍 줄어드는 게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보시면은 총 학생, 유치원생부터 대학원까지 총 학생 수를 보면은 2011년에 1,09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총 학생 숫자는 1,024만 명이에요. 65만 명이나 줄었어요. 불과 한 3년 동안에 학생 수가 65만 명이나 줄었어요. 2020년에는 840만 명. 그러니까 한 얼마나 줍니까? 180만 명. 180만 명 더 줄어든다 이겁니다. 예, 줄어들어요. 뭐 그 줄어드는 모습이 어떻게 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2000년 이렇게 이제 그 턱받이 지금 계단에 걸려 있는 애들이 지금 유치원에 입학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제3파 영향은 끝났어요, 지금. 유치원은. 초등학교가 지금 그 제3파의 끄트머리에 걸려 있으면서 요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걸려 있는 거, 진행이 됐어요. 2011년부터 있으니까. 2011년부터 이렇게 쭉 마지막 그 제3파의 끝자락에 걸려서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제 멈춰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보세요. 중학교는 이제 들어와요, 지금. 요 제3파에 여기에 걸려 있는 애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예. 중학교가 지금 바바바박 지금 줄고 2020년까지 바바박 줄어들다가 2020년 후반 때 이제 2020년 후반이 되면은 요때 태어난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쯤에 2020년 후반 때 약간 멈추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계속 바바박 떨어지죠. 2020년까지도.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사실 좀 그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딱 떨어지는 속도가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걸렸어요, 지금. 아직 본격화됐지. 3파가 지금 이렇게 그 저출산 세대가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오기 초기 단계에 있다가 지금 이제 2014년, 15년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들어와서 2020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이제 지금 이렇게 2020년까지는 좀 완만하게 나요.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도 2015, 6, 7년 무렵까지는 했다가 2017, 8년부터 이제 대학생 진입, 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바바박 떨어지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대학도 바바박 떨어져요. 예. 어떻습니까? 예. 전체 총 학생 수가 이렇고,
학교 등급별로 봤을 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원 이렇게 전체 총학 한 학년당 평균 학생 수로 봐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죠. 예, 비슷한 양상이 한 학년당으로 봤을 때 비슷한 양상. 특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교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학생 수가 빡 줄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학생 수 줄어들면은 아까 1파 때는 2부 수업이 1부 수업으로 줄고 2파는 이제 과밀 학급이 조금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널널해지고 3파 때는 이제 폐교가 늘어나고 이제 학교 수가 선생님들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제 확 줄어들고 이제 요 무렵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말로 빈 학교들이 이제 막 늘어나요. 웬만한 중소도시나 이런 데는 학교 문 닫아야 될 웬만한 대학이나 웬만한 그게 중고등학교나 대학은 문 닫아야 될 게 이제 막 속출을 할 거예요. 속출을 할 거예요. 갈수록 이제 이 3파가 이제 완전히 대학까지 고등학교 대학까지 밀려오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명이 줄어듭니까? 250만 명이 거의 한 170만 명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80만 명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학교 등급별로 평균 학생 수를 보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지금 한 500명? 잘 안 되죠, 지금. 한 50명 정도. 중학교 같은 경우는 60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400명으로 팍 줄어들어 버린다. 한 학교에 200명씩 줄어버려요. 평균치인데. 물론 이제 대도시 지역은 좀 덜 하지만 웬만한 중소도시까지 다 지금 빈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고등학교는 한 학교당 한 800, 한 3, 40명 정도, 850명 가량이 지금 600명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200명 이상이 줄어버린다, 이겁니다. 대학 같은 경우도 뭐 한 학교당 이렇게 한 2, 3천 명이 8천 명으로 확 줄어들어 버린다. 한 3, 4천 명이 확 줄어버린다. 3, 4천 명이 줄어버려서요. 난리 나겠죠. 교원 한 사람당 학생 수도 뭐 이렇게 15명, 중학교는 15명, 고등학교는 뭐 한 12명, 중학교는 12명, 고등학교는 10명, 초등학교는 15명, 교원 한 사람당으로 치면. 대학은 이렇게 이제 교원 한 사람당 뭐 한 25명, 대학원도 한 30명 이렇게 확 줄어버린다 이겁니다. 유지 못하죠, 이렇게. 유지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파 끝나고 이렇게 이제 턱받이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턱받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턱받이에 걸려서 지금 인구가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4파가 이렇게 가입 여성 수 감소가 이미 4파를 예고하고 있다고 그랬죠. 인구 감소 4파를. 제 4파가 또 일어난다고 그랬죠. 학교가 제일 먼저 직격탄을 받습니다. 학교가 거덜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교가 거덜나는 것 이상으로 이제 경제가 거덜나겠죠. 애 있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애 있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경고를 계속하고 있죠, 저희가.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죠. 근데 어떻습니까? 말로만 지금도 떠들고 있죠. 말로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로. 이거 무슨 뭐 외국인들 뭐 이렇게 뭐 그 국제 결혼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사회 공동체 문제 근간이 이미 이미 무너졌어요. 한국은. 무너졌어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저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막는다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죠.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시 이 출산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프로젝트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이제 인구 저출산 문제가 학교에 얼마만큼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 이미 이제 직격탄이 이제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2020년까지 전국의 모든 그 학교에서 심각한 이제 그 곡소리가 날 거다라는 거죠.
이 문제에 대처할 방법,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에 지금 그 공무원연금에서 교원연금도 파탄이 나죠. 물려있죠, 지금. 예, 물려있죠. 그걸 국민들한테 이제 세금으로 다 뒤집어 씌운다, 이거예요. 저번에 공무원연금도 다 국민들한테 뒤집어 씌웠죠.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국민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예, 이게 그 사학연금이라든지 교원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신규 교사는 급 속도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 기존에 이제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 교사들 연금을 누가 줄 겁니까? 무슨 수로 그걸 감당할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미 한국은 재정 파탄이 이미 이렇게 예견돼 있습니다. 이거 확정돼 있습니다. 뭐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볼 수 있으려면은 이순신 프로젝트밖에 없습니다. 저 말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진 경제적 전문적인 식견이나 통찰력이나 현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좀 잘 명심하시고 빨리 조금 그 이순신 프로젝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